네, 짬비입니다. 청원경찰법 OX 1강, 2강, 3강 시작하도록 할게요. 1조 1번. 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직임 배부사, 직무 임용, 배치, 보수, 사회보장입니다. 신분보장이 아니라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분보장이란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그리고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은 맞습니다. 1조 2번.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직임 배부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소의 원활한 운영 아니죠. 이 법령이기 때문에 사업소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직업의 원활한 운영이어야겠죠. X. 2조 1번.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국외 주재 외국기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 사업자 등의 경영자가 청원경찰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비원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비원을 말한다. 일단 국외 주재 외국 기관은 안 되죠. 국내 주재 외국 기관이기 때문에 X고요. 경비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이지만 청경법에서는 행안부령이다. 또 여기서 경비원의 배치가 아니라 경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관의 배치겠죠. 그 답은 X. 2조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선박, 항공기 다 하여야 하고요. 학교 등 유경시설이 조금 눈에 안 익을 수 있지만 서울대학교를 떠올려라. 주요 경제인의 거주지는 아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작년에 핫했다. 의사가 죽어서 청경 배치하니만 이런 말이 나왔었다. 그리고 또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운동장 또는 행사장은 집단 민원 현상이고요. 공공 안녕 질서와 국민 경제를 위한 장소는 필요하다. 2조의 3번. 청원경찰 법령상 서울시에 소재한 A 방산업체 가로 열고 국민 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가 필요한 중요시설로 분류된다. 는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장소이다. 맞는 말이죠. 3조 1번. 청원주란 청원경찰이 배치를 신청한 자 아니죠. 배치 결정을 받은 자입니다. 3조 2번.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감독을 받는 자 아니죠. 너무 크죠. 배치 결정은 시도경찰청장이 하지만 감독은 누가 하여야겠어요? 감독은 이제 관할 경찰서장이 하여야겠죠. X. 3조 3번.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 또는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최대한의 범위에서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최소한의 범위고요. 경비 목적 최소한이고 또 경찰공무원법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그래서 X. 4번.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5번. 청원경찰은 경직법에 따른 직무 외에도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 내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X. 없다. 수사활동 목적으로 사법경찰관리 직무 하여서는 아니 된다. 6번. 직무를 수행할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하여야 한다. 4조 1번.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자, 우선 배치 관련된 경비법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령인데 청경법에서는 배치가 중요하니까 대통령령이다. 근데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다. 이 배치 절차는 청경법에서 배치 절차는 누가 한다? 시도경찰청장이 한다. X. 4조 2번. 관할 경찰관서장은 청원경찰 배치 받으려는 자료부터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뒤에 건 맞는데 시도경찰청장이죠. 그래서 답은 X입니다. 쌈비님 이거 그거 뭐예요? 그 권한 위임으로 지감, 임용 배치 과부, 임용이나 배치에 관한 것도 위임 받잖아요. 시도경찰청장이 관서장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맞는 말 아니에요? 아니죠. 위임을 하더라도 권자는 누구다? 시도경찰청장이다. 그래서 답은 X.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받으려는 자로부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해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맞는 말이죠. 배치 받으려는 자로부터 지체 없이다. 지체 없이.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죄송합니다. 임용에 관한 사람이겠네요. 배치 결정 받고 나서 이제 사람 절차 한 달 동안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임용 승인 신청해라. TO에 대해서. 자, 4조 5번.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 신청서에 경편 100개입니다. 경편 100개. 근데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 계획서를 함부로 첨부해서 시도경찰청장한테 제출하는 게 맞는데 또는이 아니라 및
밑이어야 합니다. 밑. 4조 6번 청원경찰 배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서 시도 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둘 이상의 도일 때는 주된 사업장인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제외한다가 아니라 광역시와 특별시의 경우도 포함하죠. 포함해서 관할 구역이 이제 시도 경찰청 아닌데 두 개 권역 이상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서장을 거쳐서 시도 경찰청장한테 제출할 수 있다. 4조 7번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 신청서에 경비원 근무 상황 기록부 일부 및 배치 계획서 일부를 첨부하여서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 경찰청장한테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잘못된 게 청원경찰은 배치 신청서에 청원경찰 배치 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여야 하지, 경비원 근무상황 기록부는 경비업법상 경비업자가 관리하는 서류가 되겠죠. X. 이 경우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서 그 관할 시도 경찰청장한테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다. 8번 청원주가 시도 경찰청장한테 청원경찰 임용 승인을 신청할 때 해당자에게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거는 이주민 3개월 채취 가족 기본으로 외우면 되고요. 이력서, 주민등록증, 사본, 원본이 아니라 사본입니다. 사본. 그래서 이 두 개는 X고, B는 X고요. 민간인 신원 지수도 맞고 가족관계 등록부 중에 기본 증명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B와 D가 틀렸겠네요. 9번 임용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자의 병적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우입니다. 우. 임용승인 대의자가 병적 증명서 확인을 동의하지 않을 때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오. 4조의 9번, 10번 이거 전자정부법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병적 증명만 해당이 된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보다 청원경찰 임용 자격 중에 이제 군 면제자 18세 이상이면서 병역을 마쳤거나 군 면제자여야 한다. 쭉쭉쭉 넘어가셔서 6조 1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OX 5조 1번 청원경찰 임용권자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거는 바로 A죠. A. 청원주고요. 임용 승인권자가 누구다? 시도 경찰청장이다. 위임받아서 시도 가능한 경우가 있겠다. 2번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 이후 시도 경찰청장의 사후 승인이 아니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에 승인을 받아라. 3번 청원경찰의 임용 자격, 임용 방법, 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방교보 대통령령. 돈 관련된 거니까 맞는 말이죠. 공무원의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서 형법에 따른 업무상 횡령 배임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청원경찰이 될 수 없다. 이거는 결격사유 중에 임용 결격사유를 묻는 건데요. 자, 공무원으로서 횡령 배임죄 범해서 300만원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었다. 이거 두 문을 한번 써드릴게요. 18 피파 5 집육 끝 이선자 횡배추 다시 횡배 300이 횡령 배임 관련된 거 300만원 2년, 성범죄 관련된 거 100년, 100만원 3년. 죄송합니다. 써드릴게요. 그래서 18 피파 5 16 끝 이선자 횡배 302 그리고 또 성 103 파면 해임 53. 이게 청원경찰 결격사유고요. 경비원은 18 피파 5 집류 중 형법 폭단 10 현목폭탄 강간추 10 절도 강도 자동차 경비업법 5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했죠.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임원의 결격사유는 피파실 335. 자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횡령죄 여기에 되느냐 물어보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청원경찰 안 되고요. 자 청원경찰로서 징계로 해임 처분 받은 자는 3년입니다. 3년간 결격이기 때문에 5년 지났으면 가능하다. 6번 다음 중 청원경찰이 될 수 있는 자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겠죠. A. 파산 선고를 받은 자. B.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C.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자. D. 18세이며 군 복무를 면제받은 남성. 정답은 일단 D고요. D고 이제 나머지 왜 안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자고요. A 같은 경우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어야 돼요. 그럼 복권이 되지 않는 한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A는 안 되고요. B는 당연히 더 세부한 내용이죠. 아예 명시를 했죠. 결격 사유로 복권되지 아니하였다. 파산 상태다. 그래서 B는 안 된다. C
한정 후견 개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경비법상에는 2021년도 7월부터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결격 사유에서 사라지게 된다. 청원경찰법에서는 결격 사유다. 그래서 답은 D만 가능하다. 7번 복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청원경찰로 임명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복수 국적의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복수 국적 보유자는 안 되는데 이제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8번 형법에 의한 음화 제조 등의 범죄를 범하여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청원경찰이 될 수 없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네요 일단. 그리고 100년 3년이 지나지 않았대요. 맞는 말이고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를 범하였으면 볼게요. 또 이거는 영원히 결격이라 그랬죠. 영원히 결격. 200만 원의 벌금을 받아서 100만 원 이상 맞고요. 3년이 지났대요. 자 그럼 우리 성103 3년이 지나면 원래 되는데 미성년자 관련된 거는 영원히 결격이야. 그래서 안 된다. X. 5조 10번 청원경찰로서 품위손상으로 인해서 정직의 징계를 받은 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자 정직은 어떠한 징계 처분이죠?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강등 없고 견책 이렇게 한다 했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징계에 처하며 복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면한다. 이제 정직보다 밑에 있는 파면의 정감, 감봉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3분의 1의 보수만 감하고 직무에는 종사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격 사유는 해임, 파면 해임 5상, 파면 받고 5년 동안, 해임 받고 3년 동안 안 되죠. 5조 10번 X. 11번 청원경찰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복종 의무, 집단행위 금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비밀엄수 의무,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거짓보고 등의 금지를 준용한다. 자 복직비거인데요. 집단행위 금지는 2018년도 이후로 사라졌어요. 이거는 벌칙으로만 들어가 있고요. 청원경찰 복무에 관하여는 복직비거라고 해서 직장 이탈 금지, 이탈 금지, 정당 사유 없이 이탈하지 마라. 자 12번 청원경찰법에 명시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설명에 바른 것의 개수를 말하세요. 바른 것의 개수를 말하라고 하네요. 자 하나씩 봅시다. A. 복종 의무, 소속 상관 또는 정당 사유 없을 시 직장 이탈을 하지 마라. 이거는 B랑 연관이 되겠죠.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직무수행관 소속 상관의 직무수행상 명령을 복종해라. 정당한 명령 복종해라. 그럼 A도 틀렸고 B도 틀렸네요. 자 비밀엄수 의무, 청원경찰은 재직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나 퇴직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퇴직자한테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이것도 틀렸고요. D 같은 경우에는 거짓보고 금지인데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거잖아요. 이거는 경찰공무원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보고는 X. 이거는 법령이 틀렸기 때문에 X다. 답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0개다. 0개. 13번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 금지, 비밀엄수 의무와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거짓보고 등의 금지를 준용하여서 이외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복직비거 맞는 말이죠. 복직비거.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니죠. 이 외에는 이 청원경찰법에 명시된 복직비거 외에는 이제 취업규칙, 회사의 취업규칙을 준용합니다. 답은 X. 14번 청원주가 청원경찰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사항을 관할 서장을 거쳐서 시도 경찰청장한테 보고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임용한 사항은 이제 10일 이내. 임용 승인 신청은 언제다? 30일 이전. 근데 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했으니까 임용하고 퇴직하고는 이제 10일이라고 했죠. 임용한 사람, 퇴직한 사람 알려주는 건 10일. 임용 승인은 30일. 그래서 이거는 10일 이내에 그 임용의 사항을 거쳐도 맞고요. 이건 다 맞네요. 자, 이거는 이제 퇴직할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법령이 나오는데 여기 15번 같은 경우는 30일 전이라고 했는데 아니죠. 자, 면직시켰을 때에도 그 사실을 시도 경찰청장한테 보고해야 한다는데 거쳐서 보고해야 합니다. 거쳐서. 다만 기간에 제한이 없다. 거쳐서. 그래서 다음 X. 17번 다음 중 청원경찰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모두 말하세요. 결격 사유인 사람을 고르면 되겠죠. 자, 18세 이상인 여성이며 청원경찰법상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신체 조건을 충족한다. 이 사람은 될 수 있겠죠. B. 18세 이상인 남성인데 군 복무 면제 대상이고요. 맨눈 시력 왼쪽 눈 0.1, 오른쪽 눈 0.2 시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 자, 이거 특수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맨눈 0.8. 죄송합니다. 맨눈 각각 0.2. 교정 시력이 각각 0.8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청원경찰법에서는 어떻게 해라? 청원경찰법에서는
맨눈, 교정 둘 다 0.8로 제한적이다. 그래서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 라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X 결격입니다. 특수경비원으로부터도 결격이죠. 0.1이니까. C번 66세 남성이며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 신체 건강, 팔다리 완전한 자. 자, 나이 제한에 걸리죠. 그래서 답은 B와 C가 될 수 없다. 5조 18번 청원경찰 법령상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신체 조건이란 신체가 건강하고 맨눈 시력 각각 0.2 이상,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인 자를 말한다. 맨눈 시력도 포함해서 0.8 돼야 된다. X. 5조 19번 청원주는 시도경찰청장에게서, 자 이거 18번 헷갈리시면 잘 봐요. 아 그러면은 맨눈 0. 시력이 0.3이 사람은 청경이 안 되나요? 아니죠. 교정 시력으로 보상을 받으면 된다. 교정 시력이 0.8이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맨눈 0.이라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교정 시력만 보이면 되는 거고, 굳이 나는 0.인데 안경 안 써, 청경은 못 하겠고 특수경비원 할래, 그건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다만 맨눈 0.인데 청원경찰 하고 싶다, 그럼 교정 시력으로 보상을 받아라. 19번 청원주는 시도경찰청장에서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치 결정의 인원수의 임용 예정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시도경찰청장한테 신청해라. 근데 10일이 아니라 30일이다. 20번 청원주는 시도경찰청장에서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 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 임용 승인을 관할 서장을 거쳐서 시도경찰청장한테 하여야 한다. 이거는 거처가 없어요. 거처가 없기 때문에 X고요. 그냥 시도경찰청장한테 임용 승인 바로 하면 됩니다. 아마도 맞을 거예요. 저도 오랜만에 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도 맞을 거예요. 네, 바로 가죠. 바로. 22번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으로 하여금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청원주로부터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건 X죠. 청원주로부터가 아니라 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거 여러분 경비화법과 청원경찰법이 좀 함정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직무교육이라는 느낌이 나죠. 근데 청원경찰법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인데 배치하기 전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이라고 나오면은 신임교육을 말한 거예요. 신임교육. 그럼 신임교육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경찰교육기관에 가서 해야 한다. 경찰교육기관의 부득이 사유로 1년간 면제가 가능하며, 이제 의경, 경찰 공무원, 청원경찰로 근무했던 사람은 3년 이내에 면제가 된다. 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까지. 자, 23번 청원경찰에 임용한 자는 해당 인원을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아니죠. 임용 후 1년 이내고요. 사업장의 운영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운영상 부득이입니다. 교육기관. 24번 청원경찰에 임용한 자는 해당 인원을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맞죠? 자,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25번 경찰공무원 또는 군 전투병과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은 퇴직한 날부터 7년 이내 청원경찰로 임용 교육됐을 때 신임교육 면제할 수 있다. 이거는 자, 의무경찰을 제외하고 경찰공무원이나 부사관 이상으로 했을 때 신임교육 면제 대상이죠. 경비원. 근데 청경은 안 된다. 청경은 부사관 포함 안 된다. 26번 다음 중 청원경찰 신임교육 면제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경찰공무원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난 자, B.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난 자, C. 경호공무원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난 자, D. 의무경찰로 제대한 지 2년이 지난 자. 자, C만 빼고 다 가능하죠. 3년이니까 3년. 27번 청원경찰의 신임교육의 교육기간, 교육 과목, 수업시간 및 그 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자, 교육 관련된 거고 과목이나 뭐 수업시간 이런 거 나온 거는 행안부령으로 가야겠죠? 네, 그래서 답은 O 맞을 거예요. 이거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자방교부는 대통령령이고요. 저렇게 나온 거는 행정안전부령으로 하여야 한다. 예, 맞죠? 여기까지 왔고요. 또 어디 갔죠? 28번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했을 때에는 배치지를 관할하는 서장을 거쳐서 시도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거는 이런 말 없죠? 이런 말은 경비업법에서 집단민원장에 신규 배치가 있죠. 29번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이동 배치했을 때에는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맞나요? 전입지를 관할하는 이겠네요. 전입지를 관할하는 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동하는 배치지가 아니다. 30번 청원주로부터 청원경찰 이동 배치를 통보받은 경찰서장은 이동 배치지가 다른 관할 구역에 속할 때에는 전출지를 관할하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이동 배치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전입지, 전출지가 아니라 전입지예요. 전입지. 알겠죠? 전입지를 관할하는, 전출지는 보내는 데고요. 전입지는 새로 받는 데, 새로 배치되는 데, 거기를 관할하는 사람한테 말해야 한다. 헷갈리시면 뭐 전출지란 말은 안 나온다. 경비법에서도 청원경찰법에서도 안 나온다. 다만 이제 경호학에서 이제 기차 타고 우리가 경호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경찰서장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출발지의 시도 경찰청장한테 출발지 경찰서장한테 도움을 요청받아야겠죠. 왜? 같이 출발하니까. 그래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겠죠. 그러한 게 있다. 어디까지 했죠? 자, 예. 네, 이제 5조의 2네요. 5조의 2. 5조의 2 1번. 청원주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징계 절차를 거쳐서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징계 절차는 중요하니까 돈 관련된 거 나오니까 대통령령 X.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 절차를 걸어서 징계 처분해라. 자, 뭐다? 무무품위를 어겼을 때는 징계해라. 품위 손상도 포함된다. 3번. 다음 중 청원경찰의 징계 처분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A. 소속 상사의 명령을 위반한 때. B. 직무 중 휴대폰을 과다하게 사용한 때. C.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할 때. D. 직무를 태만히 한 때. C와 D만 해당이 되고요. A와 B는 따로 명시된 징계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뭐 명령을 위반해서 의무를 위반했다 라는 것까지 나와야 돼요. 의무 위반, 태만한 거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답은 A와 B. 자, 4번.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면은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징계권자는 누구다? 청원주다. 서장은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징계 규정을 보고해야 한 사람은 누구다? 시도경찰청장. X. 5번.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면은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5. 6번.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주가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 징계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강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자, 강등은 없다. 청원경찰은 계급이 없으니까. 계급에 따른 보수에 따른 차이는 있어요. 알겠죠? 순장사위 어디에 한해서? 국가직, 지방직 청원경찰에 한해서. 7번. 청원경찰 법령상 정직은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으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면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3분의 1을 줄이고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합니다. 청원경찰 법령상 징계 처분에 대한 종류 중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이 경우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아니다. 일은 시킨다. 그래서 답은 X. 9번. 청원경찰 법령상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5. 10번.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 승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규정을 제정하여서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 경찰청장한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 규정을 변경할 때도 같다. 이거는 애매하네요. 제가 이 거쳐라는 파트가 징계는 아마 거쳐가 아닐 거예요. 인용 면직 그것만 나올 거고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신고한다. 바로 다이렉트로. 이게 틀리면 안 되는데. 중요한데. 그죠. 거처가 아니라 바로 다이렉트로 간다. 거처는 임용, 퇴직, 면직만 나온다. 또 무기대와 관련돼서 나온다. 거기까지만 좀 기억을 하시고요. 11번. 시도경찰청장은 징계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원주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당연하죠. 자, 이제 6조 문제로 가볼게요. 이것도 보수 관련된 거라서, 돈 관련된 거라서 좀 문제 양이 많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다음 중 청원주가 부달하는 청원경찰 경비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거는 봉수피교 보태인데 교통비가 아니라 교육비고요. 나머지는 다 맞죠. 그래서 C가 아니다. 나머지 뭐 봉급과 수당 나오고요. 피복비 나오고요. 보상금 및 퇴직금 줘야 하죠.
2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처원경찰의 보수는 순경의 보수를 감안하여 아니죠 경찰 공무원이고요 국지외가 순경의 보수를 감안하여 지급을 하겠죠. 6조 3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처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 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맞죠. 돈 관련이니까 또 대통령령. 4번 다음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처원경찰의 보수로서 재직기간별 적용기간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국지청경이니까 순장사위 맞출 줄 아니? 이거거든요. 자 이거 쓸 때 어떻게 떠올려라. 15, 23, 30 이렇게 쓰시고요. 15, 23, 30 이렇게 쓰고 순장 아이고 장사위 하고요. 얘가 15년 미만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이상 미만 다 반복되겠죠. 이렇게 기준 잡으시고 자 13년인 경우에는 순경이어야겠고요. 15년인 경우에는 이 경장이어야겠고요. 26년인 경우에는 경사여야겠고요. 20년인 경우에는 경장이어야겠네요. 자 봅시다. 14년인 경우 순경의 보수 O, 15년인 경우 순경의 보수 X 경장, 26년인 경우 경사의 보수 O, 20년인 경우 경장의 보수. 그죠? 23년 미만이니까 맞죠? 답은 B가 틀렸다. 5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원경찰로 30년 근무한 자가 경사의 보수 기준을 적용한다. 30년 근무했대요. 그럼 순장사위인데 30년 이하잖아요. 이상이잖아요. 이상. 미만이 아니라 이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장사위 경위의 보수를 받아야겠네요. 답은 X. 6번 청원주가 부담하는 봉급수당의 최저 부담 기준액과 피복비 교육비 비용의 부담 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봉수피교 보태인데 제가 보태는 따로 해라 했죠. 보태는 대통령령이고요. 자 봉수는 이제 국가 지방직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죠? 이거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거는 국지 외의 것만 고시하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청원주가 부담하는 봉급수당인데 국지 외의 사기업, 민간기업, 공기업 처원경찰은 이제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요. 그 모든 처원경찰의 모든 처원경찰의 피복비와 교육비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번 청원주가 부담하는 처원경찰의 보상금 및 퇴직금의 최저 부담 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X. 이 보태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알겠죠? 경찰청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보상금, 퇴직금으로 가면은 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하는 것도 있고요. 국지청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또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산보근기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라서 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줘야 한다. 8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처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가보실비 맞죠? 국지니까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게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맞는 말입니다. 6조 8번 O. 6조 9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처원경찰 외 국지 외 처원경찰의 봉급과 수당은 경찰청장이 정한 최고 부담 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한다. 최고 부담 기준액이 아니라 최저 부담 기준액. 그래서 답은 X. 10번 국가 지방 처원경찰 외의 처원경찰의 봉급과 수당은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 부담 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오고요. 다만 고시된 최저 부담 기준액이 배치된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동등한 금액을 지급한다가 아니라 비슷한 금액,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동등한 아니다. 이거랑 비슷한 함정으로 뭐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X. 고용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말은 근로기준법에도 나와 있어요. 고용을 보장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다음 중 처원경찰의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수 산정 시 경력 인정입니다. 자, 국가기관이면서 취업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대요. 그럼 우리 청경으로 근무한 경력 넣어야겠죠. 경찰 공무원은 이제 원래는 안 넣는데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 지방직, 공공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그럼 B도 들어가겠죠. C 같은 경우에는 군 경력이기 때문에 이것도 들어가겠죠. 의무 복무 기간 넣는다. A, B, C 넣는다. D 같은 경우에는 경비지도사 근무한 경력은 안 넣는다. 경비원이기 때문에 넣지 않는다. 뭐 경비지도사인데 뭐 공공기관, 국가 지방기관에서 상근으로 했다. 이러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경비지도사는 넣지 않는다. 12번
청원경찰의 보수 선정에 관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해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비원으로 정상한 경력을 봉급 산정에 기준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 단 사업장의 취업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죠? 이게 제일 1원칙이 취업 규칙인데 취업 규칙이 없으니까 청원경찰 법령에 따라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삽입해 줍니다. 물론 이 경력은 청원경찰로서 재직한 경력이 아니라 봉급 산정에 따른 호봉. 그러니까 이 사람이 4년 동안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면은 뭐 청원경찰 5봉으로 스타트할 수 있겠지만 순경을 지나 경장까지 가는 데는 11년이 걸리는 것이 아닌 15년이 다 필요하다. 13번 청원경찰 보수 산정에 관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산입하여야 한다. 비상근이 아니라 상근 X. 14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보수의 후보간 승급기간은 경찰 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중요한다. X. 순경입니다. 순경. 국지외는 순경. 15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지청원경찰 외네요. 국지외 청원경찰의 보수의 후보간 승급기간 및 승급액은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며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을 때에는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16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후보간 승급기간은 경찰 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지니까 맞는 말이죠. 청원경찰의 자, 우리 돈 관련된 건데 청경은 지급 방법, 납부 방법 뭘로 정한다? 행안부령. 답은 X. 18번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 분합 기준액 및 부담 기준액은 경찰 공무원 중 경사의 것을 고려해서 다음 연도분을 매년 1월 경사의 것이 아닙니다. 경찰 공무원 것을 고려하면 됩니다. 순경의 것을 고려해서 해야겠죠. 최저 부담 기준액은 순경이 제일 낮잖아요.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 부담액 및 부담 기준액은 경찰 공무원 중 순경의 것을 고려해서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사유했을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다. 5.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에 배치된 사업장의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일과 달리하여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아니다. 같은 날에 지급한다. 보수 지급일에. 21번 청원경찰 신임 교육을 위한 교육비의 경우 해당 청원경찰이 입교 3일 전에 경찰 교육기간에 낸다. 청원경찰이 아니라 청원주가 내야겠죠. 답은 X. 경비원 신임 교육비 같은 경우도 경비업체가 내고요. 일반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미리 받을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비지도사 교육 비용은 경비지도사 교육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된다. 22번 청원경찰의 피복은 청원주가 제작하거나 구입해서 정기 지급일 또는 신규 배치 시에 청원경찰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니다. 피복이기 때문에 현금 또는 현품이 가능하다. 23번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 경비의 지급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옳지 않은 거 지급 방법이니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거겠죠. 봉급과 수당은 보수 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해당 사업장 직원에 대한 거. 5. 피복은 청원경찰이 제작하거나 구입한다가 아니라 청원주가 있지. 청원주가 X. C. 신임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 입교 3일 전에 청원경찰에게 지급한다가 아니라 교육기간에 지급한다. 그래서 B와 C가 틀렸겠네요. A는 맞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1강 OX가 끝났거든요. 여기 뭐 어려운 거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복하기 쉽게끔 제가 OX도 풀어서 말씀해 드렸으니까 충분히 보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2강 OX 풀이하고요. 또 그 다음 영상에서는 나머지 마지막 파트 OX 할 건데요. 이게 다음 2강에서는 무기 관한 절차도 나오고요. 또 뭐 법령이나 가태료 사항도 나오니까 거기에 관한 문제가 좀 많이 있겠죠. 왜? 암기해야 하니까. 여러분들 외우기 싫어도 제가 외우게끔 만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거 좀 준비를 잘 하시고요. 시행규칙에서는 교과목 이런 거 외워야 된다. 알겠죠?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